오늘은 3월 22일 금요일입니다. 미국의 증시가 파월 효과가 이틀째 지속되면서 미국의 증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어제 미국 페드가 연내 3회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하고 미국 경제의 연착륙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기술주 중심으로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우는 0.68% 상승해서 39,781. S&P 500은 0.32% 상승해서 5,241. 나스닥 지수는 0.2% 상승해서 16,401. 나스닥 100 오랜만에 봅니다. 0.44% 상승해서 18,320. 이 지수들이 모두 사상 최고치를 어제 이어서 또 경신했습니다. 다우지수는 39,781로 역사적인 4만대를 넘어서기 바로 직전입니다. 일본 증시도 처음으로 4만을 넘어서 4815를 기록 중이고 대만 증시도 처음으로 2만을 넘어서 2199의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외우기 쉽죠? 일본 증시 4만 넘고 대만 증시 2만 넘었습니다. 다우지수 곧 4만 넘어갈 것입니다. S&P 500 지수가 올해 들어서 오늘까지 벌써 20번째 사상 최고치 경신을 기록 중입니다. 아직 3월 아직 안 끝났죠? 1분기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3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 상태로 올해 연말까지 간다면 역대급으로 곱하기 4 해보면 80번 아닙니까? 80번 이상의 최고치 경신을 할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늘 가장 많이 오른 2.29% 상승해서 4,897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빼고 나머지 지수들이 모두 사상 최고치를 동시에 경신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최고치가 3월 7일 5,165였습니다. 그런데 3월 19일까지 4,710이 계속 떨어졌는데 9%나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최고치를 경신하려면 앞으로 약 5.5% 더 올라야 합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9% 하락하는 동안이면 세배 레버리지 SOXL은 55.32달러에서 41.42달러로 8거래일 만에 무려 25%나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 이렇게 큰 변동성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레버리지 2배가 아닌 3배의 투자 중인 분들이 계실 겁니다. TQQQ와 SOXL. 그런데 나스닥 100 TQQQ보다 반도체 SOXL인 이 변동성이 더욱 큽니다. 재작년에도 그랬고 2022년도에도 그랬고 2020년도 팬데믹 때도 그랬었고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25%나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그런데 주가의 하락폭이 클수록 공포가 비례적으로 커져요. 주가가 10% 떨어졌을 때의 공포, 반토막 날 때의 공포 분명히 다릅니다. 많이 떨어질수록 공포도 비례적으로 점점 커진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저가 매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 말이 그렇지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 할수록 공포가 비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저가 매수에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하게 되면 그때서야 용기를 내서 샀어야 했는데 그때 살 걸 하고 후에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인 쳇바퀴입니다. 우리가 현재 투자 중인 종목들 중에서 대표 ETF인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현재 108,460원입니다. 만원에 시작한 것이 벌써 11만원 11배까지 올라서기 직전입니다. 이제 곧 역사적인 11만원대로 올라설 것이라는 것을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달이나 다음 달 중으로 11만원에 올라설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2010년도에 상장한 두 종목 봅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과 이 나스닥 100 3배를 벌리지 TQQQ의 13년간의 수익률을 비교를 해봅니다. 얼마 전에도 봤었죠? 2010년도에 같이 상장을 했어요. 상장한 이 기간은 몇 달 차이가 나지만 다시 한번 보면 2010년부터 지금까지의 수익률이 나스닥 100 960%,
TQQQ 14,435%, 무려 15배의 수익률 차이가 나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 수익률만 보고 투자를 했다가 1년 동안도 아니고 13년 동안 마음고생 자신 있어요? 13년 동안 견딜 수 있어요? 이 3배로 출렁이는 변동성을 이겨낼 자신이 있는지, 그 변동성도 20% 30%로 출렁거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말씀을 드려서 다들 아시다시피 2020년에는 코로나 때 70%, SOXL은 80%였어요. 이렇게 폭락과 또 재작년 2022년도 하락장에서는 80%, FANG, 이 빅테크주 이 세배레버리지 FANG와 SOXL은 90% 폭락했습니다. 이거를 견뎌낼 자신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큰 변동성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수익률만 보고 들어갔다가는 심한 마음고생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를 원망할 일도 아니고 또 그래봤자 변동성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에요. 오롯이 본인이 감당하고 이겨내야만 하는, 그래야만 이런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후 자금을 은행에 넣어두고 생활비를 뺏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자금을 세계 1등 기업들에 투자를 해서 원금은 그대로 투자금으로 두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생활을 해 나가기로 계획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노후 자금은 은행에 잠재게 두었을 때와 세계 1등 기업들에 투자를 해서 그 기업들의 이익을 함께 할 때와 이 차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곧 다우지수 4만 넘어갈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천을 넘어서 이 변동성이 크죠. S&P 500 지수를 넘어설 것이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주가도 곧 11만 원에 올라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세계 1등 시장인 미국 시장에 투자 중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노후 자금을 은행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생산 활동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1등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면 5년 동안에 이렇게 노후 자금을 묻어두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묻어둔 것입니다. 변동성을 이겨내면서 말이죠. SPY, S&P 500 대표 87%, QQQ 150%, 필라델피아 반도체 SOXX 255%, 똑같이 33%씩 투자를 한다 그러면 평균 5년 동안에 164%예요.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지만 단순 계산으로 본다 그러면 5년 동안에 164%면 1년 동안의 수익률, 그것을 나누기 12해서 매달 수익률로 계산해 본다면 2.7% 정도가 나옵니다. 연평균 10몇 % 그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1억이면 매달 270만 원, 3억이면 810만 원 돈이에요. 여기에 세금도 다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연간 10몇 %가 아니라 20%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5년 동안의 지금 수익률을 보고 이 단순 계산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유가 있고 좋겠지만 가장 기본 3억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